이찬원, 황윤성이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이명웅과의 삼각관계를 극복했다. 이날 배우 박기웅을 친구로 초대한 영탁은 깜짝 놀라실 거라며 무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에 박기웅은 어릴 때 술 먹고 놀던 기억 때문에 그렇다며 겸손한 태도를 취했지만 영탁은 안동 노래방을 휩쓸었다고 두 사람의 과거를 밝혔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한마디씩 메시지를 보냈다. 박기웅은 저는 형의 끈기를 존경한다. 형의 부침의 시간과 노력, 그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영탁은 지치지 말고 지금처럼 잘 갔으면 한다. 동생으로서 배우로서 존경한다고 애정을 표현했다. 남진의 둥지를 부른 두 사람은 87점을 기록했다. 정동원과 임도영 삐약이 그룹은 때 묻지 않은 목소리로 서울 구경을 불러 95점을 획득했다. 이 팀과 대결한 장민호 금잔디 팀은 사치기로 동점을 기록, 연장전에 돌입하게 됐다. 선곡에 망설였던 정동원 임도영은 마포종점으로 100점을 받으며 신동 클래스를 입증했다. 금잔디는 소리 지른다고 나오는 게 아닌가 보다며 걱정했고, 정동원 또한 두 분은 100점 안 된다며 경쟁심을 드러냈다. 장민호 금잔디는 나를 살게 하는 사랑, 금잔디 곡을 불렀지만 87점을 받아 탈락했다. 장민호는 친구 금잔디에 대해 트로트 장르에 처음 와서 열심히 하면 금잔디 같은 가수가 될 수 있겠구나 알게 해준 사람이다. 함께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말해 금잔디를 눈물 짓게 했다. 금잔디 또한 민호 오빠는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다. 혼자 바쁠 거라 생각했는데 괜찮냐고 물어봐주더라. 걱정해주는 오빠라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다며 서로에 대한 우정을 드러냈다. 이명웅 팀과 대결을 펼친 이찬원, 황윤성은 오래된 삼각관계로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보여줬다. 바로 인기쟁이 황윤성을 두고 웅하트성의 이명웅과 GDG 이찬원이 경쟁을 벌인 것. TOP6와 친구 6명이 감동의 무대로 시청자들을 울고 웃게 했다. 장민호의 친구는 바로 여자 사람 친구 금잔디였다. 금잔디는 장민호의 에스코트를 받고 나와 구성진 목소리로 오라버니를 열창했다. 김성주는 둘이 이상하다며 분위기를 몰았고, 찐친 장민호 금잔디는 화답하듯 재치있게 커플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정동원의 친구는 임도영, 밤열차를 부르는 그의 모습에 TOP6들은 귀여워하며 눈을 떼지 못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임도영은 쭈쭈바 창법으로 능숙한 무대 매너를 보여줬다. 붐은 피자빵을 계속 들이대나 보다라며 임도영의 배를 만지는 등 장난을 쳤다. 임도영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동원 형이랑 제가 많은 활약을 펼칠 테니 기대해달라고 부탁했다. 영탁의 친구는 배우라 밝혀 모두를 궁금하게 했다. 영탁은 안동의 고향 동생이다라고 설명했다.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어색해한 친구의 정치는 바로 박기웅이었다. 뜻밖의 정체에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기웅은 영탁과 얼싸안으며 반갑게 인사했다. 맷돌춤으로 전국을 강타했던 박기웅은 꼰대인턴 각시탈 등 활약한 배우였다. 박기웅은 즉석에서 맷돌춤을 선보여 모두의 박수를 받았다. 영탁은 안동의 슈퍼스타다. 여러분 오늘 깜짝 놀랄 거다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3일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방송을 앞두고 TOP6와의 사진을 잇따라 공개했다. 금잔디는 정동원과 함께 찍은 사진도 게재했는데 함께 올린 글이 눈길을 끈다. 이쁜 쯤만 골라 하는 정동원. 순수하고 착한 동원이는 곧 죽어도 날 누나라 부르지 않는다. 이모, 라며 정동원이 누나라고 부르지 않는 데에 대한 서운함을 재치있게 표현했다. 그러면서 동원이 아빠랑 나랑 동갑이라 물결표 이모라 부르는 이쁘닝이라는 말로 정동원이 누나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도 설명했다. 사랑의 콜센터의 무대가 크게 터졌다.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동원군은 역시나 우리의 종합 비타민이네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네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역시 정동원 가수님이 뛰어나고 돋보이는 목소리 최고입니다. 많이 응원합니다. 춤은 왜 이리 잘 추는지요? 정동원 가수님 최고.
동원군이 노래할 땐 왜 이렇게 마음이 뿌듯한지요. 나의 가수는 어떤 마력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열응합니다. 동원 가수님. 다들 아시겠지만 결과는 뻔한 엔딩이었습니다. 이상희 씨가 이창명 씨를 용서해주는 것으로 방송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지난 7월 제작진의 입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바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먼저 이창명 씨의 인성이 어떤지 과거 절친이었던 이상희 씨의 입을 통해 증명이 됐습니다. 촬영장에서 이상희 씨를 대놓고 무시했던 사례. 이창명 씨의 무리한 덤블링 욕으로 6개월 이상의 발목 부상을 당했지만 단 한 차례도 연락이 없었던 이창명 씨. 이후 왜 연락이 없었느냐는 이상희 씨의 질문에 내가 좀 바빴다 라고 또다시 이상희 씨를 무시했던 사례. 사실 이창명 씨의 평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몇몇 방송인들에게 이창명 씨의 평판이 어떤지 제가 이 방송을 앞두고 전화를 해봤는데요. 다들 이창명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사실 이창명 씨의 경우에는 무대 밖뿐만 아니라 무대 안,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인성 논란에 휘말렸던 인물입니다. KBS ETV 출발 드림팀 MC 당시에도 일반인과 방송인을 대하는 인터뷰 태도가 너무나도 달라서 구설에 오르는가 하면 프로게이머들이 출발 드림팀에 참여하던 당시에는 대놓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뿐이냐? 석줄 씨와는 방송 촬영 과정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고 2000년에는 본인이 보조 MC를 맡았던 프로그램에서 장애아이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춰지자 아이를 가질 때는 성관계를 깨끗이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두 차례나 반복해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2016년에는 음주운전 의혹에 휘말리면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주역이기도 했는데요. 사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의 한 삼거리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제주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사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버리고 곧바로 달아난 사건입니다. 일단 이창명 씨가 포르쉐를 몰 정도구나. 여기서 1차로 놀랐고 그 비싼 차량을 그대로 버리고 달아났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사실 경찰은 당시 CCTV를 통해 이창명 씨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에 벌였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사고 당시 이창명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하지 못해 결국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자들에겐 교범이 됐다라는 비아냥 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평판을 이렇게 일일이 거론하기도 열거하기도 어려운 인물이 바로 인기 예능 프로그램 아이 컨택트에 나온 것입니다. 이미지 세탁이다 라는 반응이 나온 배경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창명 씨가